안녕하세요, 황사부입니다. 오늘은 갈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디션이나 시험을 볼 때는 변화가 많고 감정이 좀 큰 연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무작정 이렇게 강하고 센 연기를 하는 게 유리하지는 않겠지만 뭔가 평가를 받아야 하는 연기를 할 때는 좀 더 극적인 연기를 하는 게 분명히 유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극적인 연기를 하기 위해서 갈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등장인물의 관계나 상황을 구체화시켜서 갈등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그런 걸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대본 보시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그럼 대본 한번 볼까요? 엄마에게 남자가 생긴 걸 알았을 때 난 그 남자가 엄마의 사랑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거라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죽여버리기로 작정한 거죠. 이해할만 하잖아요. 안 그래요? 선생님도 나라면 똑같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이런 대본이에요. 대본 보시면 금방 파악이 되시겠지만 엄마한테 남자가 생겼고 그래서 그 남자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졌고 이런 고민들을 선생님한테 가서 털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대본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 대본을 볼 때 조금 의아했던 거는 엄마에게 남자가 생긴 걸 알았을 때 아빠는 과연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빠의 존재는 대본 속에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아빠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해 본다면 좀 더 다양한 관계나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아빠의 존재는 어때야 할까요? 아빠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바람을 피면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죠. 더군다나 아빠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딸인 나만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 딸의 공포나 두려움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가정이 깨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빠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아빠가 없을 수도 있죠. 엄마가 이혼이나 사별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혼모로 평생 엄마가 혼자 딸을 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엄마한테 남자가 생겼는데 딸이 싫어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등장인물들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인물들의 관계를 한번 좀 확인해 봅시다. 먼저 이 모든 분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저 남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저 남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아빠가 있는 경우라면 저 남자가 좋은 사람일수록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아빠가 가정적이고 능력도 있고 엄마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인데 엄마가 바람이 났어요. 그렇다면 딸은 조금 두려움이 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워낙 좋은 사람이고 가정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잠시 저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가정적이지도 않고 막 폭력적이고 능력도 없고 엄마를 아끼지도 않고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고 만약 이런 사람이라면 저 남자가 좋은 사람일수록 딸은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엄마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있을 때는 아빠가 나쁜 사람이고 저 남자가 좋은 사람일 때 딸의 공포심은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아빠가 없는 경우에는 저 남자가 나쁜 사람일수록 효과적일 것 같아요. 엄마가 평생 혼자서 딸을 키우고 둘이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엄마한테 좋은 남자가 생겼어요. 딸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둘이 오랫동안 같이 의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엄마한테 집착하는 거라면 그건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딸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설정은 사실 좋은 설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딸이 반대한 이유가 뭘까요? 저 남자가 좋은 사람이 아닐수록 딸은 두려울 것 같아요. 엄마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자가 조금만 잘해줘도 마음을 빼앗길지 몰라요. 의지하고 싶을지 몰라요. 그동안 너무 외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딸이 볼 때 저 남자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에게 또 상처를 주거나 엄마를 또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딸은 굉장히 공포심이 커질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아빠가 안 계실 경우에는 저 남자가 나쁜 사람일수록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엄마는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요? 아빠가 있든 없든 굉장히 외롭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 남자를 만났을 때 마음을 송두리째 뺏길 수 있는 개연성이 커질 것 같아요. 딸과 엄마는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효과적일 테고요. 저 남자와 딸은 당연히 나쁘면 나쁠수록 효과적이겠죠. 자, 저 딸은 남자를 보고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밉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딸은 저 남자를 진짜로 죽였을까요? 죽이지 않았을까요? 죽였을 수도 있고 죽이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 남자를 죽여버리기로 작정했다고 해서 진짜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죽일 수도 있죠. 우리도 흔히 저 자식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렇다고 죽이진 않잖아요. 근데 죽일 수도 있고 죽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게 더 극적일까요? 이럴 때는 죽이는 경우가 훨씬 더 극적이에요. 죽이려고 마음만 먹은 거하고 실제로 죽인 거는 정말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언제 죽이는 것이 가장 극적일까요? 만약에 저 선생님이 저 딸이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은사님이나 멘토 같은 분이라면 그 남자를 죽이고 나서 두려움과 공포심에 제일 먼저 본인이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자, 저 선생님이 노크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온몸에 피를 묻히고 정신이 나간 상태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만해서 그 남자를 죽였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선생님도 나랑 똑같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라고 말해요. 자, 선생님이 이 제자를, 이 딸을 다독여서 경찰에 자수시켰어요.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 앞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만해서 죽였어요. 선생님도 나랑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극도의 두려움이 남아있겠죠. 피가 묻은 채로 아직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이제 구치소에 갔어요.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변호사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이만해서 죽였어요. 선생님도 나라면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처음 죽였을 때보다는 안정이 되었겠지만 아직도 어찌 될지 모르는 본인의 미래 때문에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를 죽였을 때의 그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자,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서 법정에 갔어요. 판사님 앞에 얘기해요. 선생님도 나랑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이땐 또 다른 감정이겠죠. 또 다른 상태겠죠. 자, 이제 수감이 됐어요. 형을 선고받고 수감이 돼서 있는 동안에 어떤 성직자분께서 찾아오셨어요. 선생님도 저랑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이때는 또 많이 안정이 됐을 거고 상당 기간이 지났겠죠. 자, 그렇다면 언제가 가장 극도의 상태, 극대화된 갈등, 감정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방금 죽일 때였겠죠. 방금 죽였을 때 가장 극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누굴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방금 죽이고 본인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이나 은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자, 이처럼 대본을 받으면 상황을 통해서 갈등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본을 주면 이렇게 상황을 구체화시키지 않아요. 이 대본을 준 다음에 학생들의 연기가 끝나고 나서 물어봐요. 이 남자를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요. 내가 죽였나? 안 죽였나? 죽여야 되나? 연기를 하기 전에 이런 생각조차가 없이 연기를 시작했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죽였어요 라고 대답해요. 그럼 또 물어보죠. 그럼 언제 죽였어요? 그럼 또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만큼 구체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연기를 했던 거죠. 그렇다면 감정이 그만큼 구체적으로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이 대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한테 애인이 생겨서 그 남자가 너무 미워요 라는 고민을 선생님한테 털어놓는다고 생각하고 연기한 사람과 그 남자를 진짜 죽이고 와서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심에 난 이제 어떻게 해요 라는 말을 하는 연기와 같을까요? 전혀 다르겠죠. 자, 이렇게 대본을 받으시면 막연하게 연기를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상황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갈등을 극대화시켜 보시길 바래요. 자, 이상으로
등장인물의 관계와 상황을 구체화시켜서 갈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으로 하나씩 분석을 해보시면 가장 극적인 상황을 마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짧은 시험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배운 것처럼 조금씩 대본에 접근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직관적으로 한 번에 다 파악이 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까지 지치지 마시고 꾸준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